예, 박정현 판승부 여의도 내전. 오늘은 새로운 분들을 좀 모셨습니다. 자, 먼저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국민의힘 김근식 전 비전실장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 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주 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오시게 된 사연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자주 뵙는 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한 달 만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평가가 뭐 많은 분들이 하시긴 했습니다만 뭐 주요 포인트 혹은 이색적으로 보신 장면이 있었는지 먼저 우리 김근식 실장님부터 좀 짚어주시면. 뭘요? 예, 어제 이재명 집중력을 잃었어요. 약간 아예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인지. 아니 뭐 인상평. 예, 인상 총평. 야당이 총평.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요즘 야당이 야성을 잃었어요. 야성을 잃었어요. 예. 자, 에어컨 안 부세어라. 틀어준다고 하고. 좀 덥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다름이 아니고 저도 좀 봤는데요. 예. 30일 만에 한 것도 이례적이고 음. 그다음에 2시간 끌면서 열심히 설명하고 이야기한 것도 그렇고 또 들을 만한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한마디 평으로 이야기하면 예. 자신감 뿜뿜이다. 자신감 뿜뿜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많은 사법 리스크와 전과를 뛰어넘고 인생 대역전에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이 당선돼서 한 달이 지났고 한 달 만에 기자회견하는데 그 자신감 뿜뿜을 내뿜는 이유는 음. 딱 두 가지라고 봐요. 음. 하나는 그 자신의 생존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을 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5년 뒤에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5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인기를 얻어야 그 다음이 보장이 되는 것이지 예. 그렇지 않으면 또 5년 동안 시간이 위회된 것이 지나면 또 다시 또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일을 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앞에 전 대통령이 워낙 엉망을 해서 기저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숨만 쉬어도 일단 평균 점수를 먹고 들어가는 거죠. 숨만 쉬어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의 구조적인 조건 속에서 보면 일을 잘할 수 있는 상황이 좀 만들어진 것 같고 그리고 한 일주일 한 달 해보니까 자신감도 상당히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제의 이야기는 그 기자회견의 답변의 콘텐츠 내용에 대한 제가 논란은 벗어나서 분위기로는 사실 자신감을 뿜뿜하게 하는 기자회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은식 시장님이 또 긍정적 평가하는 걸 듣고. 긍정과 그 부정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긍정만 좀 들렸어요. 긍정만 네, 들렸죠. 김식 교수님이 원래 이제 보수지만 예. 가장 합리적이고 예. 정확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세요. 일종의 지식인으로서. 그렇죠. 예. 네. 예. 자, 우리 박 실장님도 그래도 총평을 어제 또 좀 어제 했는데 하셨지만 긍정. 네. 아니, 잘했잖아요. 잘한 걸 또 뭐라고 합니까? 잘했다는. 오늘 신문 사서들 보면 보수 언론에서도 예. 사실은 뭐 이 초심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는 정도 상당히 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성열 대변인은? 뭐 국민들과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게 비판적인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굉장히 빠른 시기에 이례적으로 지금 사실은 탄핵에 이어서 벌어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이 많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수위도 없이 들어간 정권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우려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빠른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정책을 끌어나가겠다라는 거에 있어서 의도도 좋았고 저는 내용도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예. 일각에서는 추첨 제도로 한 것이 오히려 깊이 있는 질문을 좀 떨어뜨릴 수 있었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예. 지금 같이 언론조차도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추첨을 통해서 횡적인 평등을 유지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내용도 좋았고 형식도 좋았고 뭐 나쁘지 않았다.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저도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예.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봤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과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은 전혀 다른 사람 같다라는 얘기죠. 저도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는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당선 시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끊어내던 장면이 아직 기억이 남아요. 예. 그리고 또 법원에 가셨을 때 검찰의 애완견이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관이 굉장히 우려스러웠던 적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어제 취임 기자회견을 봤을 때는
사람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인간적인 면모가 좀 보였다라는 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성열 대변인 말고 예, 김성열 저희 대변인 와이프가 같은 그렇게- 가족이 예. 그래서-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아니 근데 그게 일반 국민들의 시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렇게 변한 모습, 그러니까 기존 민주당 정치인에서 대통령이라는 나라의 지도자가 됐을 때 바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배우자분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김성열 대변인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죠. 예. 왜냐면 이전에 보였던 모습보다 훨씬 나아지신 것 같아요. 다 칭찬만 있으니까 예. 저 지식인으로서. 오게 티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굳이 제가 지식인으로서. 오게 티를 좀 찾아내면 예. 저는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 된 뒤에 이렇게 그 농담 그러니까 농담하는 게 보니까 저랑 코드가 농담 코드가 비슷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그 G7 다녀와서 성남공학의 그 배우 마중 나온 강훈식 실장을 만나면서 웃으면서 없어서 좋아했다면서요? 없으면 좋았다면서요. 제 농담 코드가 그런 식이거든요. 재밌더라고요. 예. 그게 오게 티였군요. 아니 어제 기자회견도 중간중간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 아이스 브레이크 같은 게 있었는데 예. 그 기자들 뭐 이렇게 추첨하니까 이게 뭐 로또보다 더 어려운 건데요. 막 이러고 좀 약간 예, 약,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가벼워 보일 수도 있고. 가볍고 깐죽거리는 같은데 또 분위기는 괜찮아요. 예. 그리고 또 한번 그 연합뉴스 기자. 외신 기자가 그 영어로 물어보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우리는 다 듣는데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다라는 표현은 다 빼셔도 돼요. 들리는데 네. 그 빨리만 하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런 게 참 그 대통령 중에 그렇게 많은 사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는 국민으로 하여금 분위기를 좀 편안하게 하고 좌중을 웃기게 하는 저랑 그 농담 코드가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딱 하나 오게트는 뭐였냐면 예. 그 산케이신문 기자가 질문하니까 예.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말이에요. 그 뭐 내가 외신 기자들하고 오찬을 했는데 이걸 또 뭐 중국 신화통신하고만 했다고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대명천지에. 네, 그분이죠. 대명청제 가짜뉴스가 지금도 나옵니다. 결국 그게 뉴스를 결국 이제 기자분들이나 언론은 취재를 들어가죠. 그게 지난 1월 달에 우리 국민의힘에서 미디어 특위의 가짜뉴스 대응단 뭐 여기에서 그 가짜 성명을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또 한 번 하면서 우리 당을 한번 이제 그 창피를 준 건데 물론 우리 당이 잘못했죠. 그런 멍청한 짓을 한 건데 그게 지난 1월 달 일입니다. 1월 달. 1월 달 일이에요. 그러면 대통령도 됐고 지금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고 자신감 뻥뻥 뿜뿜이면 그렇게 농담을 하고 싶어도 야당에 좀 상처가 되고 야당에 좀 궁색한 농담은 안 하는 게 훨씬 더 어른스럽지 않았나. 제가 농담 코드는 같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그런 농담은 안 한다. 그거는 야당에 좀 체면을 차려줘야지. 그런 의미로 한 농담 같지는 않아요. 아이고 농담이 그런 농담이지. 야당에게 아니요, 약간의 저도 창피해 처음에 주는 거잖아요. 산케이신문 기자라고 자막 뜨기 전에는 중국 기자일 수도 있겠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아마 그런 의미로.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아니, 저도 사실 중국 예전에 여행 가면 중국인들이 중국말로 길을 물어봐요.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면서 저도 중국어 그래서 딱 하나 씁니다. 팅부동. 저도 못 팅부동 알아듣겠습니다. 알아요. 오실 한고런. 네. 그래서 그분이 중국말로 자꾸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그분이 중국 기자처럼 생긴 거하고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그 발언하면서 우리 국민의힘의 그 아픈 부분을 콕 찔러서 환기시키는 건 좀 과했다. 자, 오게티 하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통적 이미지로 이렇게 본 거 그냥 사실 우스갯소리로는 적당하지 않았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호평 속에 몇 가지 좀 짚어주실 부분 짚어주셨고, 자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이제 논란이 생겨왔고 뉴스거리가 생겼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이분이 이제 수사 대상인데 지난 2월에 이제 경찰 비상겸 특별수사단이 이상민 전 장관 집을 수색했을 때 그 5만 원권 뭉칫돈으로 가득 찬 에르메스 가방. 사실 에르메스 가방 자체도 엄청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 에르메스 가방 자체도 엄청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 가득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8개 혹은 9개의 가방이 있었고 일부 가방은 상표도 안 뗀 새 상품이었다. 수사팀이 당황했을 정도로 놀랄 만큼 큰 액수의 돈다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면 놀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장강태 의원은 지금 35억 정도 발견됐다는 설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지금 딱 들으니까 김웅식 실장님도 입을 크게 벌리면서 놀랐네. 전 놀라는 게 집에다 그 정도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35억 정도다 설.
설. 근데 설이죠. 저도 뭐 도대체 놀랄 만한 금액이 얼마야? 그리고 여러모로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예. 다들 이제 확인은 안 그래요? 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이 35억 설도 가짜다. 저는 그건 좀 약간 확인 안 됐다. 확인 안 확인이 필요하다. 됐고 좀 더 많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 이 35억 치고는 너무 많다 이거는. 예, 그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놀라는 친구가 본인도 확인이 잘 안 됐는데 예. 놀랄 정도라고 하는 것 같다. 아, 잘 안 놀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많은 것 같고 많다. 문제는 에르메스 백에 예. 그게 모든 그 백이 8개 9개 있다는데 그 속에 다 들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에르메스 백에 돈이 들었다? 응. 이건 좀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방송에서 예를 들어 민주당 의원은 음. 아마 변호사 시절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그거를 또 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백을 아끼는 사람들은 에르메스 백 정도면 예. 백을 아껴요. 그렇죠. 돈은 따로 놓습니다. 그 백이 얼마짜린데? 그렇죠. 물론 라고 돈이 더 하면서 많을 수 돈을 있지만 넣지는 않아요. 그렇죠. 돈을 예. 넣지는 않죠. 않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 백에 돈을 넣어서 받았을 가능성, 이건 가능성이죠. 아. 모르죠. 본인이 어디서 이제 날카로웠어요. 한 푼 두 푼 모아서 예. 사랑하는 에르메스 백에 이 한 푼 두 푼 5만 원짜리 한 장 두 장 계속 오늘 2장 넣고 내일 2장 넣고 해서 모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하지만 예. 일반적으로 볼 때는 어. 예전 비리 같은 걸 볼 땐 이상민 전 장관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당연히 확인이 안 됐으니까 예. 한 푼 두 푼 저금통처럼 에르메스 백을 썼을 수도 있지만 저금통까지. 예, 에르메스 백이 여성용 말고 남성용도 있어요? 저는 사실 여행용 가방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여행용 가방도 있어요? 루이비통 나와 여행용 가방 그런 게 있으니까. 아, 우리는 에르메스를 본 적이 없어. 실물로 면접 본 적이 네. 없어서. 전 예전에 H를 현대건설이랑 헷갈려가지고요. 잘 몰랐어요. 헤르메스를 저도 입었구나. 헤르메스라고 그랬지 다. 아니 저는 H라고 그래서 당신의 H는 예, 무엇입니까가 옛날에. 서민적인 패널 들고 다니엘 함께하고 해처라고 계십니다. 그랬잖아요. 다니엘 에스테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 그래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혹시 백채 받지 않았을까라는 백채 받았지 의구심이 않았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 설득력 있네요. 자, 우리 김근식 실장님. 아니 저도 에르메스라는 그 뭐 비싼 가방을 제가 실물로 영접한 적이 없어서 네.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성용 가방이라고 하면 여성용 가방 크지는 않을 거 크진 아니에요. 않죠. 그러니까 네. 거기에 돈을 넣어서 주는 건 좀 이상할 것 같고 물론 여행용 가방 있다고 하면 뭐 말이 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가방의 그런 종류나 실체를 모르니까 저도 뭐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제가 뭐 오기 전 대기실에도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네. 그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님이 그때 압수수색 당시에 현금 3억이 이제 그때 발견이 돼서 결국 이제 출마도 못 하시고 예. 재판을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의 이제 충암고 동창이고 예. 행안부 장관이고 맞아요. 또 실세 중에 실세했기 예,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액수가 갔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집에 있다고 한다면 예. 노웅래 의원님 같은 경우도 3억 정도는 항상 집에 있는 건데 저는 한 30만 원 정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윤석열 정권의 예. 실세 중에 실세 장관이라면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요즘도 그런 세상인가요? 아. 요즘도 그렇습니다. 특히 5만 원권 나온 이후로는 아, 그래요? 예. 야, 그렇기 때문에 충격인데요, 저 이게 같은 저는 이제 사실이라면 이제 전 특검에서 수사를 하겠죠. 예. 그리고 불러서 소환해서 아마 조사를 할 건데 예. 출처와 용도를 밝혀야 될 겁니다. 그러네요. 예. 자, 우리 김성열 대변인. 이 이야기가 완전히 근거가 없다 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은 네. 그 자세한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 나갔으나 압수수색 영장, 요새 압수수색 영장이 다 열거식으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이면 물, 연필이면 연필 이렇게 다 써 있어요. 아, 뭘 압수할 것이다. 예. 압수 대상 구체적으로 품목이. 다 써 있습니다. 아. 포괄적으로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현금이 안 돼 있어서 그 현금은 건들지를 못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사실에 가까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현금을 그냥 내비뒀는데 그래도 그냥 내비두느냐 아니에요. 그 압수수색 나갔을 때 자신들이 기록을 다 남겨요. 그래서 어느 만큼의 현금이 발견이 됐다라는 거를 써놨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만약에 나왔다 이게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예. 이는 사실일 가능성이 높고 또 적지 않은 금액이라고 지금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장롱은 이자를 주지 않아요. 그러면 굳이 은행에다가 안 넣어놓고
집에만 있었을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정상적인 루트로 받은 돈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출처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고 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공직자였으니까 재산 신고를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재산 신고에 현금이 없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10억인가밖에 안 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예금고액이 0원이었어요. 예금으로 예금이 한 9억 예금이 3,200. 10억 받기라고 말씀하시는 아니요. 여기 35억이라고 하니까 35억이라고 하니까 물론 저는 그에 반의 본인 반도 명의로 없습니다만. 예금 9억 3,200만 원, 배우자 명의 예금 1억 원을 신고했는데 모두 금융기관에 예치된 거고 그렇죠. 그렇죠. 현금 다발로 있는 건 신고가 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내가 갑자기 인출을 해왔다라고 얘기해도 부족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는 수사를 안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만약에 이것이 뭐 의도성을 가졌으면 뇌물이 될 거고 의도성이 아니라면 정치자금법 위반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뭐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상민 전 장관 해명이 더 좀 의심스러워요. 왜냐면 그 압수수색 당시에 저는 없었어요 집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집에 그 돈다발이 있는 것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저는 뭐 알았겠죠. 아, 돈다발 있는 거? 네, 돈다발 있는 걸 몰랐으면 뭐 우렁각 씨 같은 분이 계속 하루 와서 5만 원짜리 10장 넣어놓고 다음 날 또 10장 그럴 일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알긴 알았을 텐데 네. 그 논점과는 벗어난 얘기죠. 그 돈이 어디서 났냐? 네. 그 돈은 어떤 돈이냐고 묻는데 전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는 대답이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하기 어려운 돈이다. 아. 일단 공직자윤리법 재산신고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음. 관련돼서 수사를 들어가서 이 돈의 출처를 캐다 보면 음.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민 왜- 장관이 판사 출신이고 예, 변호사도 그렇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변호사 한 분들이 수임료를 이제 현금으로 또 이렇게 재산 신고를 해야 되니까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임료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다. 이런 말씀도 하거든요. 그런 가능성은. 그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변호사도 요즘엔 수임료를 다 부가세 내고 다 세금 신고를 해서 네. 철저하게 아. 납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특히나 이제 그 이른바 이야기는 성공 보수구 이제 이런 경우는 사실은 따로 현찰로 받아서 챙기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해요. 아. 근데 뭐 그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그 생각은 들어요. 현찰을 만약에 부정한 돈인데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다. 현찰을 막 이렇게 뭉칫돈을 받았다. 그러면 네. 이게 왜 집에 이렇게 종종 있는 채로 걸리냐면요. 네. 이걸 예금에다가 은행에 가서 그 입금을 하기가 네. 어려워요. 어. 한 뭐 10만 원, 200만 원, 뭐 500만 원 정도야 입금하기 쉽죠. 그다음에 그 CD기에 가서도 5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는 들어가. 근데 억 단위가 되고 이렇게 막 뭉칫돈이 있잖아요. 그거 넣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들고 가지고 창구에 그럼요, 그거 쉽지 않아요. 217번 손님 오세요. 아 근데 막 그럼 이제 창구에다가 갑자기 가지고 막 막 부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그거 야. ATM에서 넣으려면 뒤에 사람들 다 쳐 있고. 아, 그러니까. 잠시만요. 이제 2,500만 원 넣었어요. 계속 아마 이거 우리 70만 원까지 될 거예요. 박사도 정도 입금이. 안 넣어봐서 그래. 하루 입금 한도가 정해져 저거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많지 저는 않아요. 100만 원 이상 넣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뭉칫돈으로 이렇게 막 거금의 다발을 받으면 이게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그 예치하기가 어려워요. 아. 그러다 보면 시일이 가거든요. 하루하루 가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경우일 가능성이 크다. 아. 그러면 이건 부정한 방식에 부정하게 전달된 부정한 돈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 돈이 에르메스 백에 있다? 그건 잘 이해가 안 돼요. 에르메스도 있고 뭐 봉투에도 있고 뭐 이랬겠죠. 헝겊 보자기도 있고. 김성윤 대변인. 예. 이게 1,0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입금하면은 무조건 FIU라고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돼요. 자동으로 떠요. 예, 자동으로 자동으로 가요. 네. 자동으로. 그러다 보니까 부담이 당연히 되고 입금을 함부로 못 시키죠. 그러다 예. 보니까 집에다 쌓아놓고 있는 거고. 근데 한나라의 장관이라는 사람이 어쨌든 무슨 식으로 벌었든 이거는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쌓아놓고 있었다. 이거는 부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이 많았다고 우리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너무나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이거에 네. 대해서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입장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정말 권력을 이용한 어떠한 대가성 뇌물들이 있다면 이거는 저희 3천만 원 넘으면 가중처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세게 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뭐 현금이 정말 말 그대로 예전에 수임료를 그렇게 받았다. 그래서 입금하기 그렇고 사실 상속할 때도 예를 들어 증여를 하거나 자식에게 예. 그럴 때도 현금은 티가 안 나잖아요. 예. 그럴 때 쓰려고 그냥 놔뒀다. 그러면 이제 그에 맞는 정도의 비난은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면 된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 정도까지는 뭐 만약 수임료거나 그렇다면 이해가
이해는 안 해지만 뭐 그래 허물 뭐 없는 사람이 없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예. 왜냐면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예. 그런데 저는 이게 만약에 예. 누군가에게 대가성. 뇌물로 받은 돈이다. 그러면 문제가 크죠 그거는. 그리고 백이 여러 개다 에르메스 수집상도 아니고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에르메스 수집상도 아니고 사실은 에르메스 중간 유통업자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봐요. 예전에 우리가 조선 시대에 이른바 탐관오리 이야기할 때 고을에서는 이방이고 예. 의정부에서는 이조 판사 아닙니까? 예.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상민 전 장관이 사실은 그 계엄 문건 관련한 해명도 사실은 이해 안 가게 해명했었잖아요. 그럼요. 단전 단수 내용이 적힌 쪽지를 멀리서 슬쩍 봤었다 이런 말씀도 했던 그렇죠. 분이었기 때문에 슬쩍 보니까 테이블 위에 뭐라고 있는데 문건이 있는데 단전단수 뭐 이렇게 있는 거 그 같더라. 생각이 나 그것도 이제 그 쪽지가 생각나서 그 자동차 타고 그렇죠. 가다가 소방청에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 그렇죠.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게 아니 참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부분이 왜 여태 뭐 한덕수 총리도 그렇지만 이상민 정장관 같은 경우는 실제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했었잖아요. 그러면 실제 내란에 같이 동조해서 활동까지 한 건데 예. 왜 수사가 여태 진행이 안 되는지 이것도 지금의 검찰이 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특검 빨리 해야 되고요.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예. 지금 이상민 전 장관의 어쨌든 압수수색이 지난 2월에 이루어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2월에 이루어졌으면 그 당시에 어쨌든 현금이 이만큼 나왔으면 예. 흘러나오죠. 대부분 흘러나와요. 근데 전혀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다가 이제 특검 수사 들어가니까 이제서야 나온다?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행안부 장관이 또 경찰을 관리하는 그렇죠. 장- 권력으로 누른 장관이고 거다. 예, 전 당시에 그렇게 보입니다. 했던 수사했던 것이 경찰 특수본이었기 때문에 예. 모종의 그래도 힘이 적용되어서 이게 아니, 자기들도 정보 관리가 이해가 됐을 안 것이다. 갈 만큼의 금액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뭐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예. 보통 이런 게 소문이 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김성훈 경호처장 그 차장 예. 압수수색할 때도 거기에 뭔가 있었는데 소문이 쫙 났어요. 기자들이 확인하고 그런데 그쪽에서 알려주지 않고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 한 한두 달 뒤에 확인이 됐었는데 어쨌든 소문은 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이 정도 놀랄만한 일인데 놀란 사람들이 소문을 안 냈다? 그건 입단속이 있었다고 봐야죠. 이 정도 금액이면요 보존 조치라고 해가지고요 아. 갔을 때 그 현금을 못 건드리게 걸어놓습니다. 이게 보존 조치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다시 상부에다 올려가지고 이러한 현금이 발견됐는데 이거 압수수색 영장 다시 칠까요? 이거를 포함해서 다시 칠까요?라고 물어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압수수색을 하든가 합니다. 근데 그런 처리도 전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선희 대변인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러게요. 압수수색 당해보신 분 같은데. 그러게 예, 변호사. 아 근데 방송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아, 이해 아주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아무튼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화됐기 때문에 관련 의혹도 명확하게 또 풀려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잠시만 쉬었다 옵니다.